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2023년 10월 인구 동향을 얘기해드리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얽힌 부동산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되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 달러를 계속 모아 가야 되는지, 원화 자산은 최대한 줄이고 달러랑 미국 주식으로 왜 바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나 아니면은 부동산 그리고 저출산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드리면서 이해 쉽게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제 거 다른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미국 주식 TQQQ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 이게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다? 이 심각한 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신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외신들이 저출산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소멸론에 이어 국방 악화, 국방 약화, 악재, 지적 이렇게 했다는데, CNN 보니까 CNN은 한국 병력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북한 안보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는 최근 중세 흑사병급의 저출산이다. 그래서 흑사병 걸린 것도 아닌데 그만큼의 이제 인구 감소가 지금 한국에서 오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이 10년 안팎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0년 안에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 구조가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는 거고요. 왜 무너질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지금 영상을 한번 계속 봐주십시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인구 동향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출산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지금 18,904명,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했다. 계속 출생아는 감소하고 있다. 아기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 수는 지금 보니까 3793명으로 전월 동월 대비 3.4% 증가를 했다. 이제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고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고 이제 인구 감소가 점점 되고 있죠. 그리고 혼인 건수는 그렇게 눈여겨볼 건 없는데 15,986건으로 전월 동월 대비 1.0% 증가를 했다. 그래서 혼인 건수가 증가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혼 건수는 7,916건으로 전월 동월 대비 6%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자연 증가가 뭐냐면 출생아 수 마이너스 사망자 수인데 마이너스 11,889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이제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지금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시작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 마이너스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당연히 내려오겠죠. 쇠퇴를 하겠죠.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위기고, 그거에 따른 부동산도 하락이 올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과연 되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 있고, 인구 동태 건수만 봐도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출생아 수가 이미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적은 지가 꽤 됐어요. 지금 2020년부터 계속 적죠. 꾸준히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계속 적어서 이 차이가, 이 갭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평균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이게 참 큰일 났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도 이 사망자가 많이 생기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젊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구는 출생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늙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혼인이나 이혼 건수는 보면은 이혼 건수는 예전부터 조금 쭉 보면은 2019년부터 그냥 서서히 내려오고 있죠.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 이 혼인 건수가 급격하게 내려온 게 보이시죠? 2만 건에서 쭉 내려와서 15,000건까지 내려왔다. 한 달에 이렇게 내려온 지금 상황이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출생아 수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23년 10월에 출생아 수가 18,904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26,46명이었어요. 그리고 쭉 지금 보면은 21년, 22년 출생아 수만 봐도
21년엔 26만 명, 그 다음에 22년엔 24만 9천 명 이렇게 줄어들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22년에 1월에서 10월까지 출생아 수를 보면 21만 3,300명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1월에서 10월까지 출생아 수 보면은 19만 6,041명 이렇게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18,000명씩 된다고 해도 이게 지금 22년에 24만 9천 명이잖아요. 24만 9천 명인데 이게 한 3만 명 는다고 해도 22만 뭐 9천 될까요? 22만 9천 또 2만 명이 줄어들게 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출생아 수만 봐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자료를 봐도 이렇게 쭉 서서히 다 내려오는 건 맞는데 23년에가 오히려 더 많이 내려왔죠. 18,000명이 이제 뭐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여기서 얼마나 반등을 할지 조금 의문이다. 저는 반등을 안 하고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든지 이미 이게 바닥인데 여기서 어떻게 더 찍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1 이하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0.7로 자 세계적인 저출산인데 0.7 그 다음에 이제 0.6까지 내려오겠죠. 이거를 뭐 다른 미국 교수가 보고 이거는 뭐 멸망 수준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멸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라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정재계나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게 뭐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냥 뭐 저출산이 있네 이렇게 다루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위기가 저출산으로 오는 위기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고 그 끓는 냄비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서서히 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다. 근데 결국은 그 개구리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는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죽음의 위기를 모르고 계속 우리는 지금은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출생아 수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시도별 출생아 수는 충북, 전남 등 3개 시도는 증가를 했지만 서울, 부산 14개 시도는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는 뭐냐? 서울이나 부산도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서울이나 부산조차 그 대도시라고 하는 서울이랑 부산도 이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심각한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서울 불패, 뭐 광역시 불패론, 뭐 서울은 절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연 집값이 안 떨어질까요? 빈집이 안 늘어날까요? 빈집이 늘어나고 이제는 이렇게 서울조차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방은 뭐 이미 뭐 거의 이제 점점 빈집이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서울일 텐데 서울조차도 지금 출생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참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망자 수도 뭐 22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계속 뭐 증가하는 추세죠. 사망자도 증가하는 추세고 이거는 뭐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뭐 볼 일은 아니고요. 혼인 건수나 지금 뭐 이혼 건수도 뭐 그렇게 뭐 혼인 건수를 잘 봐야죠. 결혼을 해야 일단 지금 우리가 애를 낳거나 저출산을 해결하거나 출산하거나 그럴 텐데 보면은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서서히 줄어들잖아요. 21년, 22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혼인 건수는 반등을 못하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한 위기다. 코로나라고 결혼을 잘 못했었는데 오히려 끝나고 나서 결혼이 갑자기 막 확 늘어났어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결국 우리가 예전에는 뭐 결혼이란 게 거의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뭐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본이라는 허들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는 보면은 MZ세대들이라고 하죠. 지금 2030 세대들의 결혼이라고 하면은 기본값이 아니에요. 결혼 출산은 진짜 이거는 할 수 있는 애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죠? 그런 기본값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점점 전유물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위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혼인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출산하는 사람도 줄어든다고 하면은 부동산이 점점 살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뭐 34평 아파트 이렇게 큰 아파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관리비도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살겠어요? 그냥 더 적은 데 살고 가성비로 살면서 뭐 여가를 즐기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점점 변하고 있고, 이용 건수도 뭐 이거는 왜 줄어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혼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용 건수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이용 건수는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연 증가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자연 증가가 지금 21년에 마이너스 5만 7천 명, 그 다음에 22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이너스 12만 명,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23년은 10월까지가 마이너스 9만 4천 명. 그런데 22년 비교해보면 22년이 마이너스 9만 6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계속 감소가 자연 증가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자연 증가가 계속 줄어들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점점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22년, 21년, 22년, 23년 이 평균치만 보면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17년부터 이렇게 한번 총괄적으로 보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은 출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부터 출생이 35만 명에서 32만 명, 30만 명, 27만 명, 26만 명, 23만 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23년에 아마 22만 명이든 23만 명이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17년에서 지금 23년까지 불과 뭐 6년 사이죠. 6년 사이에 35만 명이 22만 명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는 또 증가하고 있어요. 28만 명, 29만 명, 또 이제 30만 명, 31만 명, 37만 명. 뭐 이거는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서서히 이것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 증가분이 이거 보면은 17년에는 7만 2천, 그 다음에 18년에는 2만 8천, 19년에는 7,500. 근데 20년부터 마이너스 3만 2천, 21년부터 마이너스 5만 7천, 22년부터 마이너스 12만 명.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거고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예전까지는 맞았어요. 20년대까지는 19년대까지는 맞았어요. 왜냐? 자연 증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그래도 그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 이제는 20년부터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점점 급격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몇 년이 더 지나고 10년, 20년이 데이터가 쌓인다고 하면 이게 이 자연 증가폭이 계속 이제는 감소로 간다고 하면은 부동산이 과연 예전만큼 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과연 오를까? 그리고 그럼 왜 20년부터 하락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자연 증가폭이 줄어든다고 해서 금방 그게 바로 폭락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하락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20년대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또 유동성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뿌려댔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른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상승폭이 이제 계속 완만하게 계속 내려올 것 같다. 이거는 아마도 저는 뭐 일본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일본을 따라갈 것 같은데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혼인율만 봐도 혼인 건수만 봐도, 율이 아니야 건수만 봐도 17년에 26만 건, 18년에 25만, 19년에 23만, 20년에 21만, 21년에 19만, 22년에 19만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세대 간에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면은 뭔가 우리 MZ라고 하죠. MZ 젊은이들이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출생도 적게 하고 혼인도 적게 하는 게, 이게 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기성세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침몰하는 배다. 이거 이렇게 제가 얘기해주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구명정이 타야 되잖아요. 구명정이 타려고 하면은 구명정이 뭐다? 그게 바로 미국 주식이다. 미국 주식이랑 달러. 우리나라 원화 기반은 아마도 모래에서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기사만 봐도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그러니까 개모차라고 하죠. 개모차나 고양이 모차, 고양이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을 첫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 아이를 안 낳으니까, 출산 안 하니까 이제는 강아지, 고양이 유모차가 오히려 더 많이 팔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아 산업 이런 게 다 이제 쇠퇴하고 죽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심각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몇 달 전 기사인데 서울 공립 유치원 교사를 안 뽑는다. 심각하죠. 서울입니다. 서울. 어디 뭐 지방 뭐 이런
어디 지방 그런 데가 아니라 서울이에요. 서울. 수도 서울에 공립 유치원 교사를 안 뽑는다고 합니다. 내년에. 심각한 거죠. 그만큼 저출산이다. 뽑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건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서울은 내년 유치원 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는다. 결국 유치원 이쪽에서 이제 점점 이 산업들도 내리막길을 걷겠죠. 애를 안 나니까. 참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초등학교 교사도 안 뽑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위기가 왔으면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중국처럼 뭐 이렇게 부동산을 다 폭락시켜서 내려오게 하던가 부동산 버블을 잡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기득권들은 이 부동산 문제를 잡아야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많이 할 텐데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뭐가 있어요? 아파트나 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PIR 지수 이제 이것도 나중에 또 해드릴 텐데 PIR 지수 소득 대비 지수가 다른 데에 뭐 2배, 3배 잃어버리니까 누가 아파트를 사겠어요? 힘드니까 대기업 다니거나 소득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만 결국 부동산을 사서 결혼을 하는 건데 이 허들이 높아져 버리니까 이 허들을 낮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득권들은. 하지만 자기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고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65세 이상한테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65세 이상 사람이 어떻게 50년을 더 삽니까? 50년 동안. 그리고 65세 이상은 소득이 50년 이상 할 수 있을 노동소득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거를 솔직히 30대에 팔아도 미친 거거든요. 30대에 팔아도 80대 90살까지 갚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 직장이 30살 때 취업을 해서 80살 90살까지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이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주담대를 한다는 게 참 이거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고 얘네들 은행들은 당연히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은 50년 주담대를 하면은 오히려 뭐 3억짜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3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받으면은 이자만 해도 4억 5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얘네들은 이자 장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팔아먹는 건데 이거를 국가에서도 하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여야 불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안 하고 나는 모르다 알바노라고 하거든요. 나는 모르겠다. 내 알바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 그 MZ 언어로 알바노라고 하거든요. 알바노. 알 거 없다. 나는 알바 없다. 이런 거를 알바노. 노라고 해서 노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바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최대 5억. 1% 금리로 대출 가능.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은 부동산을 정상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버블이 있는 부동산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동산을 폭락시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뭐 이런 5억, 그다음에 1% 대출을 해준다고 이런 개같은 정책을 피우고 있죠. 참 이거 보면서 참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 진짜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과연 아이를 낳을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니까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겁니다. 똑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이 대출 금리나 아이 키우는 이 비용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250만 벌고 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아이 키운다고 하면은 아파트도 살고 그다음에 아이도 낳는다고 하면은 생활이 안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250만 벌고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그냥 살겠다. 이렇게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MZ 세대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기로 못 느낍니다. 기성세대들은. 왜냐? 일단은 나부터 잘 살고 봐야 되니까. 미래는 없다. 이제 나부터 잘 살고 먹고 살고 가야 되니까 니들이 희생을 해라. 그러니까 MZ 세대들도 나는 그거 하기 싫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점점 만연하고 있는데 이게 큰 위기라고 못 느끼는 게 진짜 위기다. 예전에 임진왜란 지금 뭐 또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노량이 또 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임진왜란 때도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에 위기라고 자꾸 알려주는 충신들이 있었는데 간신들이 아니다. 우리 위기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10만 대군을 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노력할 필요 없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위기가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에 속아서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됐잖아요. 물론 뭐 이순신 장군이라는 걸출한 그런 위인이 탄생하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침략을 당한 거는 사실이니까 참 그런 거 보면서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보면은 외신에서도 저출산 경고를 하고 한국이 소멸된다. 그리고 이제 군인이 없어서 북한한테도 안보 위협을 계속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CNN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는 흑사병에 비교하면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흑사병. 중세시대 3분의 1이 사망했던 흑사병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아직도 그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골든타임이 10년 안팎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10년 안팎에 뭔가 우리나라는 위기가 올 것이고 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는데, 일단 나라적으로는 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저출산이 1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이게 1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초에 그냥 침몰하는 배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면 제가 마지막에 이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저출산에도 기득권들은 부동산 버블을 없앨 생각이 없다. 그래서 고로 원화를 계속해서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 부동산 상승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맞아요. 부동산 상승할 겁니다. 어떻게 상승할 거냐면 원화를 계속 뿌리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대출처럼 원화를 계속 뿌리는 정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환율이랑 물가가 어느 순간 폭등을 할 겁니다. 이미 뭐 환율은 예전엔 1,100원대였는데 지금은 1,200원대, 1,300원대가 지금 뉴 노멀이 됐잖아요. 이제는 이제 1,400원, 1,500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환율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대비하려고 하면은 달러랑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들고 있어야겠죠. 왜냐?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고 물가는 올라갈 거고, 한국의 원화 가치 기반한 이런 자산들은 세계로 비교해 봤을 때, 달러로 비교해 봤을 때 계속 똥값이 될 겁니다. 왜냐? 부동산의 이 버블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원화를 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원화를 계속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빠르게, 만약에 노동소득으로 여러분들이 원화를 버신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달러랑 지수 추종으로 바꿔서 계속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IMF 같은 위기가 오면은 결국은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달러가 뭐 2배, 3배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2배, 3배 달러가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그때 뭐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어떤 자산들을 사서 여러분들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만 보시고 이렇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뭐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저출산은 뭐 알바노 알 거 없고 그냥 우리나라는 계속 잘 되고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조금 생각이 저기 꽃밭에 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만 봐서는 보면은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흥망성쇠라고 하잖아요. 점점 이 경제가 내려오고 있는 지금 추세고, 이제 피크를 찍었다. 이제 피크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정점을 찍고 내려올 지금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셔서, 저는 뭐 대비책이 뭐냐면 뭐 달러, 지수 추종, ETF, 그 다음에 금 뭐 이런 거 모아야겠죠? 해외 주식을 모으든지. 그게 대안이라고 보고, 뭐 정치인들이 이걸 바꿔줄 거다? 아니면 뭐 다른 거 우리나라 인식이 바뀌어서 바뀔 거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꼭 제 유튜브 매일 보시면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될 거. 여러분 이런 류의 컨텐츠들도 제가 지금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컨텐츠들, 그리고 부동산 위기가 온다 이런 컨텐츠들 계속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